안녕하십니까. 키스맥 블로그의 키스맥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아이폰에 꼭 필요한 보호 필름과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노트북 한 대 값을 주고 아이폰을 구입하신 겁니다. 이렇게 비싼 기계를 아무렇게나 들고 다닌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때문에 보통은 보호 필름과 케이스를 함께 사용하게 마련입니다. 요즘은 케이스가 아이폰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패션 아이템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너무도 많은 종류의 케이스가 판매되고 있어서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보호 필름과 케이스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름에는 일반 필름이 있고 무반사 보호 필름, 미러형 필름, 풀바디 필름, 패션 필름 이런 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일반 필름과 무반사 필름에 대해서만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내서 필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 필름은 우리가 흔히 아는 필름입니다. 그야말로 앞면과 뒷면에 필름을 붙여서 아이폰을 스크래치로부터 보호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외의 목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필름의 특징은 필름을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다는 장점이 있죠. 대신에 단점은 필름을 붙였을 때나 붙이지 않았을 때나 관계없이 화면을 조금만 사용해도, 아이폰을 조금만 사용해도 화면에 수없이 지문 자국이 남게 되어서 보기 민망한 단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햇빛이 좋은 야외에서 사용할 경우에 사물이 너무 심하게 반사되어서 아이폰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무반사 보호 필름이 있는데요. 무반사 보호 필름은 반사율이 5%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사물이 비치는 듯 안 비치는 듯 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야외에서 사용하든 어떤 장소에서 사용하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것을 지문 방지 필름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지문이 거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오래 사용해도 지문이 거의 묻지 않을 뿐 아니라 조금 묻는다 해도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늘 편안한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케이스에는 실리콘 케이스, 하드쉘 케이스, 젤리형 케이스, 가죽 케이스, 우드 케이스, 혹은 파우치형 케이스, 캐릭터 케이스, 또 그 외에 특이한 모양을 한 케이스들,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재질을 기준으로 기본적인 몇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이것은 실리콘 케이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음대로 꾸길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유연한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넣고 빼기가, 케이스를 끼우거나 케이스를 빼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죠. 그 다음에는 하드쉘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드쉘 케이스는 주로 전에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을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은 굉장히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튼튼한 게 장점인데 좀 너무 뻣뻣하다 보니까 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특수합성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재질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가 특수합성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인데요. 그냥 일반적인 카보네이트 케이스보다는 유연합니다. 이렇게 비틀릴 만큼 유연합니다. 그래서 좀 더 견고하죠. 잘 깨지질 않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넣고 빼기도 기존의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케이스보다는 좀 더 수월합니다. 이런 케이스가요. 그리고 이런 하드쉘 케이스도 보시다시피 이거는 무광입니다만 이렇게 유광 코팅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건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고르면 되겠는데요. 무광인 케이스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이 화이트 컬러를 구입하실 때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얀 옷을 입으면 왜 때가 쉽게 묻고 쉽게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이치로 무광인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때가 쉽게 묻고
묻은 때가 잘 보입니다. 그리고 잘 닦이지도 않으니까 무광 케이스를 사실 때는 화이트 케이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드쉘 케이스에는 이것 말고도 겉에 카본을 더 씌운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쉘 위에다가 하드쉘 케이스 위에다가 카본을 더 씌웠기 때문에 좀 더 견고하죠, 이런 케이스들은. 그리고 하드쉘 케이스 중에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은 뒷면에서 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뒷면에서 이렇게 눌러서 끼우는 방식인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 방식입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죠. 하단 부분이 분리가 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밀어서 끼는 방식입니다. 밀어서 끼고 밑에 부분을 이렇게 끼워서 마감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의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것은 흔히 우리가 젤리 케이스라고 하는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재질이 신소재인 하이드로카본 폴리머라고 하는 재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리콘처럼 유연하고 하드쉘 케이스처럼 나름 뻣뻣하면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얼핏 보면 하드쉘 케이스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하드쉘 케이스에 비해서 넣고 빼기가 수월하기도 하고요, 가볍기도 하고 유연하기도 하고 파손의 걱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젤리형 케이스들이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가죽 케이스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가죽 케이스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이 가죽 케이스는 하드쉘 케이스 위에 가죽을 더 씌운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격 방지 효과에 있어서는 이게 가장 충격 흡수 효과가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하드쉘에서 충격을 한번 막아주고요. 그리고 이 가죽이 또 한 번 더 막아주니까 이중 효과가 있어서 더 충격 흡수 효과 면에서는 이런 형태의 가죽 케이스가 가장 충격 흡수 효과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약간 가죽이라서 약간 쿠션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 흡수 효과 면에서는 이게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뒷면에서 끼우는 타입의 가죽 케이스도 있지만 이런 북 타입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런 북 타입의 케이스는 주로 슬라이더 방식으로 밀어 넣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밀어 넣는 방식인데 좀 밀어 넣을 때 좀 빡빡하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꾸로 들었을 때 쑥 빠져버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좀 뻑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힘을 주어서 밀어 넣으셔야 되고, 뺄 때도 힘을 줘서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밀어 넣는 방식이 차라리 이런 플라스틱 케이스보다는 뺄 때 좀 더 수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요령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슬라이드 방식의 이런 슬라이드 방식으로 이렇게 수납하는 방식은 힘만 주면 되는 거니까 특별히 요령이 필요 없고 힘만 가하면 뺄 수 있으니까 오히려 플라스틱 케이스보다는 더 끼고 빼기가 수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이것도 가죽 케이스고요. 그리고 케이스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이폰이 가려지는 게 싫다 그래서 필름만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되면 이제 충격 흡수 효과는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되면 아이폰이 다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가방이나 이런 데 넣고 다닐 때는 이런 파우치를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이런 파우치들은 이렇게 넣어서 들고 다니거나 혹은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케이스의 종류는 이거 말고도 수없이 많습니다. 아이폰을 쓰시면서 아마 케이스를 사기 위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다녀보시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케이스가 있어, 이렇게 많은 종류의 케이스가 있어 하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마도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수없이 많은 다양한 케이스들이며 아이폰의 성능, 아이폰의 기능을 더욱더 향상시켜 줄 수 있는, 편의성을 더 높여 줄 수 있는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써보고 그것을 통해서 느끼는 쾌감이나 즐거움은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용자만이 느낄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쓰시게 된 것만으로도 커다란 기쁨이고, 그 주변 액세서리 쓰는 것으로 또 한 번의 즐거움과 쾌감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앱의 위치를 재정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